근데 이제 스텝이랑 그 친구랑 이제 그 뭐 투톱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좀 상당히 제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덕기를 더 품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자리를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 친구가 그래 뛰고 있네. 같은 이제 또래 친구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경쟁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강등을 당하고 나서 전남이 안 남기로 했어. 네. 이유는 뭐였을까? 나를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고 키워주고 그 나이인데 치사하게 강등하니까 도망을 가네.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일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희 포항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허용준 선수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반갑다 여기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네네. 너가 축구를 해왔던 인생을 네. 나랑 같이 얘기하면 되고 네. 이제 질문들을 많이 준비해서 네네. 그거에 대한 그냥 너의 생각 네네, 좋아요. 한번 편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어렸을 때 일단 순천 중앙초등학교 네네. 나왔다가 광양 제철 라인들을 이제 거쳤잖아. 어렸을 때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 일단 뭐 어릴 때부터 좀 제가 공으로 하는 놀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학교를 이제 끝 마치고 이제 항상 집에 축구 때문에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되기 전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너 그러면 정식으로 축구를 해보는 게 어떻냐. 부모님의 권유가 먼저 있었던 네, 거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이제 대답을 했죠.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사실 제가 본집은 여수예요. 근데 거기는 여수 미평이라는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안 가고 순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순천초가 잘할 때지 그때 않아? 되게 좀 그치? 명문이었어요. 나중 그치? 초등학교에서도 명문이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통해서 이제 완전 들어가게 됐죠.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날 바로 합숙을 시작했어요. 뭔가 인사하고 뭐 이것도 없이 그냥 가자마자 그냥 들어와라. 네, 바로 합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부모님이 좀 많이 우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 때 네. 이제 이거는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긴 했는데 어린 나이 때 합숙을 들어가는 그 느낌이 어때? 설레임이 많았어? 아니면 약간 두려움도 있었어? 근데 되게 뭐 어릴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좀 설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하는구나. 좀 무서움도 있었어요. 왜냐면 또 선배들도 있고 그치. 그런 이제 문화가 있다 보니까 되게 좀 그런 부분을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광양 제철이랑 고까지 가게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프로 산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잖아. 네네. 그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좋았던 부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 일단 뭐 비용적으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때는 이제 클럽 사나 이러면은 다 뭐든 다 면제를 해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치. 그래서 뭐 그런 비용적인 측면을 따졌을 때는 되게 좀 그런 거를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이 축구를 하면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반 팀을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용이 그치. 생기는데 좀 부모님이 좀 많이 힘들겠다. 그거를 좀 하자. 그거를 어린 나이 때도 생각을 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네가 광양까지 갔다. 그래서 광양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좀 약간 MSG가 심한 것 같은데. 진짜요. 그래가지고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딱 2명 올라갔어요, 최초.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그때 이종호라는 그 친구랑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동호가 너보다 한 살 위인가? 한 살 위인데 제가 이제 그 또래에 있다가 한 살 이제 유급을 했어요. 나이대로.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순천중앙초등학교를 갔을 때 너를 봤을 수도 있겠다. 언제 내가 4학년인가? 네. 월드컵 딱 끝나고 5학년 중순쯤에 네. 순천을 잠깐 한 달 합숙 들어갔었거든? 순천 중앙으로요? 순천중앙초등학교가 그 운동장 네. 이렇게 있으면 아예 그 뒤쪽에 숙소 있고 네, 맞아요. 맞지? 맞아요. 그 숙소 안에 그 컴퓨터 하나 있어가지고 맨날 맞아요. 맞지? 맞아요. 내가 그때 너 봤을 수도 있겠다. 진짜요? 그때도 숙소에서 저 생활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잠깐 갔었어. 한 달 갔다가 한달 갔다. 이제 그때 거기 하도 이제 이런 게 많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야, 난 너 맞는 거 못 본다 네. 하고 내가 나왔었거든. 그때 봐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려대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네. 고려대학교의 진학은 원에서 했던 거야? 아니면은 프로를 아직은 가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서 대학교를 먼저 가게 된 거였어?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프로를 좀 많이 가고 싶어 했었어요. 좀 이제 대학이라는 무대는 좀 좁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치. 어찌됐든 그래도 좀 먼저 다른 애들보다 부딪혀서 이제 경험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대학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난 프로를 가야 돼 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전남의 감독님이 정희성 감독님을 하고 계셨는데 그 정희성 감독님 아들이 이제 고려대학교 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계훈련 때 좀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대학교랑 연습 게임을 뛰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좋은 활약을 좀 했었고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정혜성 감독님도 그럼 너 일단은 대학교를 갔다 와서 프로로 와라. 아, 뭔가 좀 더 많이 게임을 뛸 수 있으니까 당장. 많이 게임도 뛰고 경험을 좀 성인 축구의 경험을 하고 와라 라고 해서 간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갈 때 무조건 졸업을 하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려대에서 고연전에서 역사상 최초의 전승을 했던 시즌이 있잖아. 네네. 근데 그때 너가 이제 두 골을 넣었고 네. 그 고연전을 뛰는 그 기분이 어때? 정말 관중이 많고 어떻게 보면 그 경기가 K리그 관중보다 많지 않나? 많죠. 그러니까 그런 관중 앞에서 뛴 게 또 처음일 거 아니야? 네네, 맞아요. 어떤 기분이 들었어? 되게 뭔가 가슴이 그때는 좀 콩닥콩닥 뛰었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완전 저는 좀 사람이 많고 이런 경기에서 되게 좀 자신 있게 하고 긴장 같은 거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축제잖아요. 그치. 네, 저도 좀 즐기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연전이야, 영구전이야? 당연히 고연전이죠. 당연히 고연전이야? 아,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에 진출하게 되었잖아. 프로에 진출을 했는데 이제 전남 드래곤즈 유스에 있다가 전남으로 이제 가게 된 거잖아. 네네. 어떤 의미였어? 전남 유스부터 자라서 전남 프로팀에 입단을 한다는 건 허용준에게 어떤 의미였어, 그게? 정말 저는 좀 되게 큰 영광을 얻었다는 생각?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볼보이를 하면서 그런 이제 프로의 축구를 보면서 제가 꿈을 키워왔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그 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되게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되게 기대도 많이 하고 스스로 또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좀 패기? 의지? 그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보가 네네. 그때 당시에 있었고 네네. 종호는 벌써 프로에 가 있는 상태였잖아. 네. 훌륭한 이 두 명의 스트라이커의 공백을 약간 너가 메꿔야 된다라는 뭔가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다고 하더라고. 아,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조석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맞아. 그 친구가 그 K2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해서 전남을 왔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고랑 그 친구랑 이제 그 뭐 투톱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좀 상당히 제가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도끼를 더 품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저 자리를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 친구가 그래 뛰고 있네. 같은 이제 또래 친구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경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덕에 제가 좀 이제 뭔가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동기부여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그 딱 첫 훈련, 프로 첫 훈련에 들어갔을 때 네. 지금까지 뭐 물론 프로산에서 운동도 했고 고려대에서 운동도 했고 다 좋은 코스를 밟았지만 프로에서 첫 운동을 할 때 선수로서 받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야? 되게 타이트했어요. 어떤 되게 뭐 부분에서?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뭐 볼 스피드, 공수전환 속도 이런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되게 빨랐거든요. 대학교 때는 좀 느슨했다면은 정말 주위도 볼 시간도 없이 뒤에서 막 들이받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정신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없는 거 치고는 네. 첫 시즌이 좀 말이 안 되게 잘 풀린 시즌이잖아. 네, 그렇죠. 왜냐면 사실 대부분은 첫 시즌을 프로에 입문하고 나면 네. 한 시즌에 교체로 나와도 네.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데 네. 너는 28경기나 뛰면서 네네. 4골 3어시를 했더라고. 그래서 되게 좋은 출발을 했고 데뷔 시즌 때 이제 골도 넣으면서 했는데 프로로서 그 데뷔골을 넣었을 때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이야? 정말 짜릿했어요. 어떤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아? 그게 프로에서 골을 넣는 거랑 뭔가 이제 고려대에서 뭐 고연전 할 때도 골 넣고 많은 팬들 앞에서도 넣어봤지만 그 프로에서 넣는 그 첫 골의 의미는 일단은 뭐 당연히 축구라고 하면은 이제 관중들, 팬분들이 또 경기를 보러 와주시고 서포터들도 응원해 주시는데 딱 이제 골을 넣었을 때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이제 대학교 때랑 달랐던 거죠. 제가 워낙 이제 골을 갈망하고 있었고 속으로 좀 그게 사실 좀 늦게 터졌어요. 아, 첫 골이 들어가기까지는. 근데 경기를 이제 뭐 개막전부터 이렇게 쭉 뛰어왔지만 뛰는 와중에 좀 안 좋았던 뭐 경기도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제 첫 골이 후반기 때 아마 그때 터졌을 거예요. 경기를 많이 뛰었는데 전반기 때는 오히려 골이 안 들어가다가 네, 안 들어가다가 이제 후반기 때 이제 제가 아마 4골 3어시를 한 것 같아요. 후반기 때. 되게 좋았네, 후반기가 오히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전남 드래곤즈라는 팀이 이제 상위 스플릿에 진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그 시즌 때 가장 기뻤던 기억? 혹은 가장 뭔가 행복했던 순간이 있을까? 그 시즌 때? 있었어요. 어느 순간이요? 근데 제가 이제 개막전부터 정말 뭐 유망주로 이렇게 경기를 쭉 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프로라는 무대를 이제 처음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게 연습이랑 경기랑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제가 연습 경기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엄청 잘했거든요. 막 헤드트릭도 했다, 네, 막 이런 엄청 것도 잘했어요. 있고 막.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프로 대 프로로서 이제 붙어보니까 아예 경기력이 안 나오고 스스로 주눅이 들고 되게 무서운 거예요, 볼 받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한참 그때 좀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6경기 정도 못 났었어요. 벤치에 계속 앉아있는. 아니요, 아예 명단제를. 명단제를 됐었어요. 28경기나 떴는데 거기서 명단제를 당했었어요. 그렇게까지 당한 적이 있었구나.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배부른 소리지. 배부른 소리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러겠다. 욕심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련을 겪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받아들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는 팀마다 항상 주전으로 뛰었고 맞아요. 네가 뭔가 리딩하는 공격수였다고 하면 여기 와보니까 너가 일단은 뭔가 서브 역할을 해줘야 네, 되고 맞아요, 네가 맞아요. 주인공이기보다 이런 걸 해줘야 되니까 그럼 그때 그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 정말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그 진짜 뭐 웨이트도 많이 하고 남아서 슈팅 연수도 진짜 많이 하고 또 뛰는 것도 엄청 많이 뛰고 그러면서 이제 1군 형들은 이제 원정 가면은 박수 치면서도 속으로 이 갈고 있었고 한번 진짜 기회 한번 주시면 이제 한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두 달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첫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제주 때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가 1대5로 지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후반에 들어가서 70분? 그 정도의 어시스트를 첫 프로 첫 공격 포인트를 네. 그때 올린 거야? 네. 아 그럼 전반기 내내 어시스트도 없던 거네?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강등 위기라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첫 어시스트를 하고 정말 제가 첫 골을 넣은 것처럼 엄청 기뻐했었어요. 그 경기장에서. 뭔가 드디어 마수거리가 풀렸다. 드디어 이제 풀렸구나. 좀 간절하게 준비했던 게 이제 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를 하고 그 다음 경기에 첫 골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데뷔골을. 분위기가 중요해, 그지? 네네. 그럼 이제 되게 성공적인 첫 시즌을 어쨌든 난 되게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 물론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28경기나 뛰었는데 신인이 배부른 소리 하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봤을 땐 정말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낸 것 같은데 본인은 그게 성공적인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좀 아쉬웠죠. 좀 아쉬웠던 게 전반기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프로라는 그런 무대는 결과가 되게 중요시하는 그치. 그런 무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신인 선수가 28경기 나가서 4골 3동을 했다? 그래도 좀 그래도 네, 주목받는 그래도 주목을 좀 받았었거든요 사실. 주목받지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부족했던 시즌이다 저한테는. 네. 스스로 만족은 안 되는 네, 시즌이다 애초에 이게 욕심이 많았구만 네, 좀 욕심이 많은 선수입니다. 좋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시즌, 이제 재밌는 시즌이야. 17년 시즌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고, 네네. 시즌 초반에 슈틸리케어에 네네. 깜짝 발탁이 되는 상황까지 나왔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 2년차 만에 대표팀에 뽑힌 기분은 어떤 기분이야? 좀 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근데 후반기 때 또 엄청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도 슈틸리케 감독님께서 지켜보고 있었고. 좀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경기를. 전남 경기 자체를? 네, 네. 경기도 보고 또 원정 가면 또 경기도 보고 또 할 때마다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독님께서 좀 좋은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일단은 대표팀에 이제 뽑혔을 때는 이게 정말 꿈인가? 뭐 어떤 식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 너한테 전화가 왔어 아니면 감독님을 통해 들었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 이게 너한테 뭐 직접적으로 올 수도 있고 에이전트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너한테는 어떻게 그 연락이 딱 왔어? 일단 여권을 준비하라는 우리가 ACL 나가는 것도 아닌데 아니 여권을 왜 준비하지 내가? 여권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여권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대표팀에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뭐 한 1주 전에? 1-2주 그 발표하기 1-2주 전에 근데 뭐 아직 너가 뽑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트 들어가 있는데 뭐 어디에 뭐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 발표하기 전까지 조용히 있어 달라.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설마 내가 뽑히겠어. 왜냐면은 제가 좀 그때 당시 뭐 이청용 선수, 뭐 이재성 선수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 자리에는. 그치. 그래서 내가 뽑히겠나라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훈련 열심히 하고 경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콜을 일단 받고 난 다음에는 네. 훈련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항상 즐거웠어? 행복했어요. 되게 볼 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 이제 조만간 대표팀 된다. 근데 뭐 주위에 얘기를 절대 안 했었고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좀 그런 말을 대표팀이라는 이제 그 수식어가 붙는 거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좀 가슴이 좀 뛰었죠. 그렇게 되고 결국 2주 정도가 흘러서 결국에는 뽑히게 된 거잖아. K리그 2경기 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 이제 너가 들어가 있었던 거야. 네네.
그럼 그때 들어갔을 때 부모님과 통화를 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어떤 대화를 나눴어 그때 당시에? 경사났죠, 집에서 사실. 집에 경사나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마 10시에, 오전 10시 발표인데, 그때 월요일날 발표가 됐었는데, 일요일날 경기를 하고 제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본가에서? 아니요, 그냥 숙소에서? 근데 뭐, 방에 누가 막 뛰어와서, 자고 있는데 뛰어와서 막 찾아와가지고, 형 대표님 됐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정신 차려서 이제 핸드폰 보니까 막 200몇 통이 와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때 좀 이제 실감이 났어요. 이제 막 축하한다, 네, 뭐 축하한다. 내가 너 됐더라 이러면서. 또 뭐 인터뷰 뭐 기자님들도 연락도 많이 오시고 그때야 좀 이제 실감이 좀 난 것 같아요. 와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신인 1년 차가 한 시즌을 보내고 두 번째 시즌 시작하자마자 두세 경기 만에 뽑힌다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 사실. 진짜 쉽지 않은. 진짜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중국이랑 경기였나 그게? 중국하고 이제 시리아? 시리아 이 두 경기. 근데 중국전을 떴던 거지. 네. 중국전이 어땠어? 그날의 경기에 대한 이야기? 교체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 네, 교체로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훈련할 때부터 저는 정말 좀 다른 긴장감이었어요. 프로에서 했던 긴장감보다 그 대표팀이라는 가서 훈련하니까 긴장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긴장감이야? 그럼 분위기 자체가 정말로 좀 딱딱했었고 제야 약간 느끼기에는. 정숙한, 정숙인 느낌? 다들 너무 그래도 진지하게 하고 여기서 실수하면 진짜 욕먹겠구나 어.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하나하나 패스 하나하나 또 집중하려고 했었고 근데 훈련할 때부터 저는 사실 애초에 경기를 뛸 생각도 없었고 그냥 일단 뽑힌 것만으로 뽑힌 그냥 것만으로 되게 행복한 거네. 행복했었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왼쪽 윙으로 뽑혔는데 오른쪽 사이드 백을 봤단 말이에요. 11대 11 경기를 하는데 연습 게임 뛰거나 이럴 때는 네, 11대 11 이제 할 때, 뛰는데 4개 할 때. 이제 오른쪽 백을 봤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는 아예 경기도 못 뛰겠구나. 뛸 일은 없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70, 80분까지 계속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게임 뛸 사람만 몸 풀더라고요. 슈틸리크는 네, 뭐 3명 다 같이 안 풀고 뭐 호명을 하면은 그 선수만 나가서 따로 그냥 풀어요. 나가서 이렇게 딱 풀고 네, 네. 그래서 뭐 7, 80분까지 저는 벤치만 가만히 앉아있다가 멀뚱멀뚱 이렇게 보고 있다가 쉬고 있으니까 또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서 저를 이제 콜을 하는 거예요. 80분에 빨리 가서 몸 풀으라고. 뭐 축구권도 안 메고 있었죠 저는. 부랴부랴 막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형들이 이제 몸 푸는 형들이 뭐 용준아 너 뭐 준비하래? 네,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시를 듣기더니 바로 부르는 거예요 저를. 와 이거 진짜 맞는 건가? 준비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그래도 좀 쉽지 않은 기회니까 남은 시간 동안 좀 최선을 다해보자. 그때 아마 10분 15분 남았던 것 같아요. 33분쯤 들어갔어. 네, 내가 네. 찾아보니까. 이제 그 슈털리케 감독이 이제 하는 말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때 김신욱 선수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키를 붙이면은 너가 거기서 주위에 세컨볼을 이제 따 먹어라 이런 식으로 전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뭐 죽어라 열심히 뛰었죠. 그리고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지 그때? 졌어요. 1대0인가? 네. 1대0으로 진 경기가 그거구나. 네. 내가 옛날에 이거 리뷰했던 것 같은데 그 슈틸리케고 이거 큰일 났다고. 대참사. 대참사라고. 이거는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재밌는 것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허용준에게 슈틸리케랑 진짜 근데 뭔가 그때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되나? 나는 좀 많이 좀 그때는 좀 힘들었어요 사실. 욕을 많이 먹었어? 욕 뭐 이상하게 많이 먹더라고요. 뭐 제가 갑자기 저기서 왜 들어가냐 막 이런 좀 많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좀 떳떳했어요. 나도 K리그에서 지금 몸 좋은데 뭐 두 경기는 했지만 몸 좋다.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서 간 건데 뭐 결과적으로 졌으니까 뭐 슈틸리케라는 감독이 그래도 저를 일단은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뽑아줬으니까 되게 고마우신 분이죠 사실. 네, 고맙죠. 고마운 분이다. 거기까지였다. 근데 고맙죠. 고마운 분인데 그 뒤로 안 뛰어서 그 뒤로 또 준비를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몸을 풀고 있었는데 이제 황희조 선수가 그때 아마 들어간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랑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는 진짜 또 다르게 자신감이 진짜 넘쳤어요. 오히려 한 경기 뛰고 나니까. 네, 시리아 때 내가 들어가면 할 수 있겠다. 그때는 이제 아마 1대0으로 아마 이겼을 거예요. 홍종호, 정우 형이 아마 골 넣었던 거 세트피스로 그래가지고 근데 아쉽게 못 뛰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저희 대표팀 여자고 마무리가 짧고 굵었네. 짧고 굵게. 짧고 굵었네. 근데 뭔가 그 대표팀에서 그때 당시에 주장이 누구였지? 그때 당시에 기성용이었나? 네,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대표팀에서 그래도 가장 좀 이렇게 우러러 본 선수는 누구였어, 너가? 그때는 진짜 많았어요. 해외파 선수들이. 자철이 형도 있었고, 뭐, 그 송영이 형도 있었고. 근데 일단은 그 송영이 형이 되게 뭔가 아우라가 되게 엄청 났었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같이 훈련을 하잖아요. 정말 놀란 게 구자철 선수의 그 터치가 진짜 말이 안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도 한창 때니까 네, 진짜. 네. 터치로 이제 한두 명을 제껴서 나가니까 와, 정말 다르긴 하다 느꼈고.
이제 남태희 선수도 되게 잘 봤고 다 엄청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때는 다 해외파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정말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축구가 느는 그런 또 다른 동기부여가 네, 됐네. 맞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시즌에 네. 2018년도 시즌에 23경기에 나와서 네. 9골 이동 네. 하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 네. 공격 포인트 10개 돌파 이거를 해냈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시즌을 보낼 때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 네. 근데 공격수한테 K리그 선수들한테 공격 포인트 10개라는 어떤 의미야?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격수. 음. 네, 뭐 근데 골이 10개면 더 좋겠죠. 그치, 그치. 아무래도 뭐 5대5 이렇게 5개 하는 것보다 공격수라면 골이 더 많은 게 좋으니까 좀 그래도 아 내가 10골 넣었다 하고 하면은 좀 솔직히 말하면 좀 검증된 그치. 네, 뭐 연봉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네, 뭐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단 공격 포인트 10개를 하냐 못하냐로 되게 또 그러니까 10골은 또 다른 거지만 네. 공격 포인트 10개를 할 수 있는 윙어냐 뭐 공격수냐에 따라서 선수의 또 밸류가 달라지니까 효과가 좀 많이 달라지니까. 효과가 많이 달라지니까 네, 네.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공격 포인트 10개를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네. 그때에 대한 뭔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네. 근데 그 해에 전남이 강등을 당하지 않았나? 네, 맞아요. 맞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그때 강등을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너희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 10개라는 걸 처음으로 해봤고 네.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 전남은 강등을 당했는데 너가 이제 홈그라운 플레이어잖아. 전남 유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네. 자라온 선수인데 첫 내 프로팀이 강등을 당하는 심정? 어떤 심정이야?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는 좀 진짜 많이 괴로웠고 이 전남이란 팀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되게 명문 팀이고 되게 좋은 팀인 건 분명한데 이 팀이 이제 강등 위기에 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정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었거든요. 그때 정말 이제 형들한테도 얘기도 강력하게 제가 좀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절대 우리 떨어지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아마 그때 고참 형들이 이제 효진이 형이나 영민이 형 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형들도 이제 자기도 이제 프로 와서 15년 차 이상 하는 형들인데 강등을 당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내 일이다. 커리어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경각심을 되게 많이 심어줬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정말 선수들이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하게 안 됐어요, 팀이. 멤버는 좋았거든요, 그래도. 근데 또 안 되려다 보니까 정말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뭔가 강등을 당한 키 포인트가 뭐였던 것 같아? 돌이켜보면 과거니까. 돌이켜보면은 제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도 뭐 85분에 골을 먹고 비긴다든가. 보조 비터로 골을 먹고 비기고 이런 경기가 많았었어요. 뒷심이 좀 약간 네. 부족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승점을 조금 못 쌓아서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등을 당하고 나서 전남이 안 남기로 했어. 네. 이유는 뭐였을까? 아, 나를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고 키워준 구단인데 치사하게 강등하니까 도망을 가네.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일단 그때 당시에 제주를 가기로 했었어요. 사실 제주로 가자라고 했는데 다시 포항이 이제 또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제주는 제가 싫다 했었어요.